안녕하세요. 오케타니 유방관리 손기술 전수자이며 현재 압구정에서 오케타니 본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조정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정숙 간호학 박사와 함께하는 오케타니 모유수유 비법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유란 엄마가 모유수유 중인 아기에게 젖을 그만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일명 젖대기입니다. 산모들이 단유는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단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방의 불편감을 완화하고 유방 내 트러블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가슴을 지키기 위함이죠. 정통 오케타니의 단유 프로그램은 단순히 젖만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 내의 몽우리는 작게 하고 최대한 고여있는 젖은 남지 않게 해서 차후에 유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유방으로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엄마의 유방 내의 유액을 남긴 채로 방치하게 되면 유방 조직에 무리가 생기고 모체 순환계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유방 질환을 초래하게 돼요. 유방 내 몽우리는 다음 출산 시에도 모유수유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유를 시행할 때 약물이랑 화학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유방 내 몽우리들이 갑작스럽게 말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몽우리를 남기게 되고 후유증을 초래하면서 갱년기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젖대기를 결심했다면 단유 시작하기 전에 오케타니 무통유방간호 전문가와 상담 후에 단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아기가 스스로 걸음마를 할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유식과 병행하면서 모유를 계속 보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개 유아들이 생후 9개월이 되면 벽 같은 것들을 잡고 걷는 걸음을 시작하게 되죠. 단유를 하게 되기 일주일 전에서 열흘 전에 손기술을 유방에 시행해서 모유를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가 이렇게 맛있는 젖을 먹게 되는구나. 나는 실컷 여태까지 모유를 맛있게 우리 엄마가 줘서 먹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단유하는 날 아침까지 많이 모유를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단유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2돌 이상 모유 먹이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에서도. 영양이나 면역학,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도 모유수유는 만 3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모유는 연령에 맞는 성분의 모유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 먹일수록 많이 먹일수록 엄마랑 아기에게 모유수유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저희 오케타니 모유가 상담실에서는 여아는 15개월, 남아는 17개월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게 되죠. 그것에 익숙해진 아기가 갑자기 모유와 이별하는 것은 많이 힘든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유를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단유하기 전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유를 맛있게 만들어서 실컷 아기가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경험을 하시게 하는 게 좋고요. 단유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질의 모유를 충분히 먹고서 컨디션이 좋은 아이는 당황스러울 만큼 놀랄 만큼 모유를 요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단유의식이 반응이 좋고 시원스럽게 단념하면서 아기가 다시 엄마에게 붙어서 모유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유를 하기 2주 전에 단유한다는 말을 아기한테 해주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면 3가지 반응을 보여요. 울거나 무표정이거나 웃거나. 웃는 아이는 단유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고 울거나 무표정의 아이들은 조금 기다렸다 단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단유를 웃으면서 받아들일 때 단유를 해야 엄마나 아기가 고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단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유를 시작했다고 하면
모유로 수분이나 당분을 보충하고 있던 것을 이제 못 먹게 되니까 아기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때는 하던 시각에 맞추어서 식사나 간식을 주고, 끓인 물과 이렇게 차 같은 거, 보리차 같은 거는 눈앞에 둬서 아기가 스스로 자주 마시게 수분 보충을 돕도록 하고요. 낮 시간에는 젖이 생각나지 않도록 옥 외에서 자주 놀게 한 후에 재우면 장시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밖에서 놀아주고 산보하고 아이를 자주 많이 안아서 접촉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아기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고요. 단유는 봄이나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계절상으로 따뜻하거나 할 때 산보하기가 좋거든요. 야간에 칭얼거리거나 잠을 못 잘 때는 따뜻한 우유나 물을 먹이면 잘 자게 되고요. 아기가 입이 심심하니까 자주 간식을 요구하게 돼요. 그럴 땐 정해진 시간에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단유 후에 1개월간 컨디션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기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이유가 되면 차츰차츰 아기는 안정화되게 되죠. 단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렇게 단유를 하게 되면 이제 젖이 불거나 단단해져서 불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뜨거운 찜질이 아니라 냉찜질로 이렇게 소염 진통작용이 될 수 있는 냉찜질을 해주고요. 엄마는 사우나나 탕 속의 목욕은 피해 주셔야 되고, 가벼운 샤워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고, 엄마도 고칼로리 음식이나 알코올은 삼가하셔야 돼요. 단유할 때는 아기에게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평소보다 아기를 많이 보듬어주고, 단유를 시작하게 되면 엄마랑 아기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주의해야 되고, 단유를 결심했거나 단유 중에 아기가 또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다면 모유 끊기를 중단하고 좀 더 먹이다가 다시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숙 간호학 박사와 함께하는 오케타니 모유수유 비법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칼럼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1577-5133이나 오케타니 홈페이지 oketani.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